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보림선언 서울선언 안내를 저기 프린트 해놨거든요. 안 가지고 가신 분 한 부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능음경이 이제 우리 모습 공식을 꾸준히 지금 해온 것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111쪽 동분망견 거기서 경 부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자, 시작. 어떤 것을 동분망견이라 보니까 하나 이 영주에서 대화를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평탄한 육체가 삼천주가 있다. 복판의 대주를 동으로 나눠보면 대략이 전천이다. 그리고 소속이 여러 대학 중에 있는데 그에는 2대나 3대 나라가 있기도 하고 혹은 하나, 둘, 4, 30, 40, 50이 있기도 하다. 하나 이 가운데 작은 중에 나라가 두 개 있다. 한 나라
항상 상스럽지 못한 경계를 보는데 하늘에서 얼음 두 배를 보기도 하고 두 달을 보기도 하고 내지 해물이 월시 일시 해성 발성 이성 유성 해를 던진 무지개 쌍무지개 등등 가지가지 고약한 현상을 이 나라 사람들은 본다. 그러나 저쪽 나라 사람들은 이런 상스럽지 못한 현상을 보지도 못하고 또한 듣지도 못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이 두 가지 망경을 가지고 다시 종합적으로 밝히겠다. 하나, 저 중생이 이런 망경으로 촛불에 나타나는 원형을 보는 것이 비록 경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보는 사람의 눈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눈병은 곧 변이 필요하여 생긴 결로이지 촛불을 요셉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눈병인 줄 아는 변은 허물이 아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산하와 국부와 중생을 보는 것에 비하면 모두가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변의 병인 무시병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벼런망견, 여기는 동분망견이래요. 망견이라는 것은 잘못 보는 겁니다. 사실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보는 것을 망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벼런망견은 개인이 보는 거.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지식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유전자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어느 이제 벼런망견이라고 하고, 동분망견은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보고 있죠. 이것을 동분망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엄경이 어려운 것이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 헛것이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촛불이 있는데 촛불에 눈병이 있으면 촛불가에 이렇게 달무리 같은 원형이 생겨. 그런데 그 사람은 눈병이 나 있어서 자기가 그 그림자를 보고 있는데, 원형을 보고 있는데, 자기는 딴 사람도 그걸 다 보는 줄 알아. 이 말입니다. 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줄 알아. 근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병이 난 사람만 그걸 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눈병이 다 나가 있지요. 우리는 눈병이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면서도 내가 눈병이 났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다 같이 눈병이 나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기는 또 물어본 적도 없지요. 공덕장 보살님,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남에게 물어본 적 없지요. 한 번도 없지요. 지금 나이 60이 넘더라. 그지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라고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진짜 다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있다에서 시작하고 이것이 진짜야 여기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까? 진짜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망견으로 그냥 죽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나나 112쪽이요. 아나나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이 두 가지 망견을 가지고 벼런망견과 동분망견이죠. 가지고 다시 종합적으로 밝혀보겠다. 아나나 저 중생이 벼런망견으로 촛불에 나타나는 원형을 보는 것이 비록 그 눈병이 난 사람에게는 그것이 꼭 앞에 보이는 대상 같아.
경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보는 사람의 눈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눈병은 뭐예요? 곧 견이 필요하여 생긴 결로이지 촛불의 오색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그 원형이 그 촛불에 따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눈병인 줄 아는 견은 허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눈으로 산하와 국토와 중생을 보는 것에 비유하면 이 말이죠. 산하, 국토, 중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공덕자공보살님 우리 선언에서는 뭐라고 하죠? 산하와 국토와 중생이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몽땅인데 이걸 뭐라고 하죠?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습이라고 하는 일체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보는 것에 비유하면 모두 다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그게 무시죠.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견의 병인 무시 견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 하고 갔냐면은 능음경의 그 32장에 보면 32분에 보면 일체 유위법 여몽 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관 이렇게 딱 나와요. 그 32분에 그러니까 일체 조건 지어진 유위법 조건 지어진 무위법은 조건이 없는 것이고 유위법은 인연과 조건이 있는 것을 유위법이라고 해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 상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습이라고 해요. 무위법은 조건 지어지지 않는 바탕자리를 의미해요. 무위법은. 요거는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바탕이라고 해요. 체라고 하죠. 요건 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이 뭐와 같다? 여몽,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또 물거품과 같고 한포영 그림자와 같고 또 여러 이슬과 같고 여전 번개와 같다. 모든 모습을 일체 유의법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보는 거는 처음부터 진짜다. 본래 그것이 항상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딱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해 놓으셨단 말이죠. 네가 보는 모든 산하와 국토와 중생을 보는 것이 뭐예요? 전부 뭐다? 망견이다. 망견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생겼나? 시작이 없는? 그게 무명인 것이죠. 무명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견과. 요 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견과. 앞에 보이는 경계인 견연. 그러니까 대상이죠. 대상. 그러니까 지금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것이고 내가 만약 칠판을 본다면 내가 칠판을 보는 것이니까 보는 것은 이 견에 해당이 되고 이 칠판은 뭐에 해당? 견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화초를 본다 이러면은 나는 보는 견은 능이 되고 주체가 되고 보이는 이 나는 객체가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는 견연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원래 나의 강명이 소현을 보는 생병이다. 요 강명이라는 것은 바로 견정을 의미합니다. 요 강명이라는 것은 나의 강명이 견정은 뭐라고 했죠? 견성이 아닙니다. 견정은 내가 지금 이 컵을 봐. 컵을 보면 나는 이렇게 컵을 보는데 개미는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걸 견정이라고 해요. 보기는 보는데 내 사이클로 보는 겁니다. 이 지금 컵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컵 자체가 이런 모양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요 견정, 강명이라는 것은 견정을 의미합니다. 보는데 내 사이클로 보는 거, 그것을 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의 강명이 소연, 대상, 이렇게 강명은 능이 됩니다. 주가 되죠. 능이 됩니다. 강명. 능과 소, 주관과 객관, 소, 보는 바가 되죠. 그래서 소연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강명이 소연을 보는 생병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능이죠, 지금. 경계인 견연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원래 나의 강명이 소연을 보는 생병. 그러면 뭐예요? 강명도 또 견연도 전부 다 뭐다? 다 생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식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하면 너무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거 그냥 제가 읽어버릴게요. 원래 나의 강명이 소연을 보는 생병이다에 나오는 강명은 시각 형상에서 빛깔을 보는 놈인 견정이다. 그러니까 사이클, 자기의 사이클로 본다는 겁니다. 요거 지금 이 컵을 볼 때, 윤하고 참 좀 어려우시죠? 컵이 본래 이런 모습일까요? 라고 물으면 윤하가 쌤이 어떻게 됩니까? 컵이 본래 이런 모습일까요? 어떻습니까? 윤하 교사님한테 요새 안경, 초첨단 안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현미경 안경을 끼웠을 때 이 컵은 어떻게 보일까요? 분자 안경을 끼셨다고 합시다. 저는 현미경밖에 분자 안경을 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컵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모양으로 안 보이겠죠? 이 모양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면 어려운 점이에요. 왜? 맨날 내가 보는 것이 늘 진짜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요새는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되다가 보니까 저거는 이 문이라는 것이 본래 문이 아니고 이 원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분자 안경으로 보면 저거는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그렇게 있다. 공간이 환하게 지금 그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 눈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봐왔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컵이 어떻게 해요? 컵이 본래 이런 모양인 줄 알아요. 실제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 하면 맞아요. 다른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하면 맞다고요. 왜? 고정된 실체가 없거든. 요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 보는 인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 그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우리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몸이 여기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압력만 안 맞으면 이런 모양을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기압이 딱 맞아서 지금 이런 모양을 딱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압이 굉장히 낮거나 굉장히 높으면 이런 모양을 유지가 안 돼요. 몸 자체도.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래서 견과 앞에 보이는 경계인 그 대상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본래 나의 견정이 소연을 보는 생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봐라? 꿈, 환, 포, 그림자, 이슬, 번개같이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체 모습은 변한다고 것이다예요. 이거를 몽땅그려서 하면. 그래서 자꾸 제가 그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자꾸 하면 헛것이다에 더 방점을 둘 것이다. 내가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쉬워요. 변한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헛것이다라는 말은 극히 아는 것이 이 개념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요 헛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113쪽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보죠. 강명으로 시작. 강명으로 소리를 부는 것은 문병인 생병이지만 온갖 명심이 있는 줄 깨달아 아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죠. 말 자체가. 그러니까 강명을 앞에서 뭐라고 했죠? 견정이라고 했어요. 견정과 견연이 전부 다 뭐라고 했다? 생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견정으로 그 대상을 보는 것은 눈병인 생병이지만 본각인 명심, 본각 명심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우리가 말하는 본래의 자리입니다. 견성자리, 마음자리입니다. 본각 명심이 인연인 줄 깨달아 아는 것은 생병이 아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요거를 이렇게 우리 스타일로 그냥 보림서는 스타일로 그냥 바꿔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컵을 봐요. 여러분들이 다 컵을 봐요. 지금 컵을 딱 보면 공덕장 보살님 컵을 보면 누가 컵을 보지요? 누가 컵을 봐요?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어디서 들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눈이 보죠. 예, 내 눈이 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몸뚱이가 봐요. 그지요? 몸뚱이 이꼬로 나예요. 볼 때 이렇게 볼 때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몸뚱이가 나예요. 그래서 보는 자가 있어요. 보는 자. 그렇죠? 보는 행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하고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쉬우실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손님. 변한다 옷걸시다를 모두 공식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런 지금 이런 물체보다도 그냥 그거를 할게요. 그냥 화로 할게요. 화. 지금 화가 변한다 옷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실제로 우리가 화를 내는데 보통 사람은 내가 있어서 화를 내는 줄 알아요. 그 화가 뭐냐면, 그 화를 내는 자가 뭐냐면 몸뚱이 나예요. 몸뚱이 나예요. 몸뚱이 내가, 이 몸뚱이 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습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이 몸뚱이 나 속에.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권력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개념들이 그 나라는 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욕을 한 데 대해서 내가 화가 나고 있거든요. 화가 나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몸뚱이 나에 붙어 있는 개념들, 어떤 조건들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화를 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 나라고 생각을 해서 동일시를 하는 거죠.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나라는 생각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 그래 화를 내는 자가 있게 돼요. 화를 내는 자. 화를 내는 나가 있어. 화를 내는 내가 있다. 행위자가 있어요. 화를 내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견정으로 대상을 보는 것은 눈병인 생병이지만 본래 그 바탕자리에서 이것들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작용인 줄 알면 그거는 생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버전으로 하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화를 이걸 몽땅 그래서 하면 이 말을 열로 바꿔볼게요. 지금 내가 화가 나. 막 저기에서 어떤 대상이 있어서 내가 화가 벌컥 나면 이 화는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라. 그죠? 화라. 이 화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화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화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라.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요것을 지금 자꾸만 공부를 하면 어떤 그거를 알게 되냐면 자꾸 제가 안과 밖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과 밖. 벌써 몸뚱이 나 하면은 이미 경계가 지어져 있어요. 경계가 지어져 있어서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뭘로 본다? 줄로 보는 거예요. 능과 소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소가 되고 요거는 능이 되고 주체가 되고. 그래서 그 어떤 거라도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무지라고 해요. 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능과 소로 주체와 객체로 나뉘면 100% 번뇌가 일어나요. 괴로움이 일어나.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것이 본각인 줄 아는 명심이 인연인 줄 깨달아 아는 것은 생병이 아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뭐야? 안과 밖이 본래 없어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딱 내라고 하는구나 라고 내가 알아. 그래서 본래 나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바탕자리의 작용이다. 거기에 나는 없다. 이렇게 딱 알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마음을 본다고 해요.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면 시절 인연이 오면 어느 날 본인이 이 경계가 없어진다. 처음에는 이론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지금 보고 듣고 이렇게 쭉 하는데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화를 낸다. 저 사람이 막 화가 나.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 화내는 자가 없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있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내 인연과 조건이 맞물려서 내가 또 화를 내. 근데 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일으키는 전부 화가 바탕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능과 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입장으로 보면 자기가 능이 되고 내가 소가 돼. 또 내 입장으로 보면 내가 능이 되고 저쪽이 소가 되거든. 대상이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참 어렵죠. 능은경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기본 원리를 모르면 이게 그래서 차돌능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빨이 안 들어가는. 사실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금강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금강경은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화를 내는데 맨날 화를 내는 내가 있어. 화를 내는 자아가 있고 그걸 아상이라고 하죠. 아상이라고 해요. 행위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볼 때는 누가 있어요? 보는 내가 있어요.
들을 때는 누가 있어요? 듣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화를 내는 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주와 객이 늘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주와 객이 분리되어 있는 줄을 알지도 못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늘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아니까. 왜? 몸뚱이가 낸 줄 아니까.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붉은 핏돌 흰 핏돌 그렇게 날이 계속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몸뚱이 이꼬로 나니까 몸뚱이 이꼬로 내가 되면 이미 아니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져 버려. 그래서 볼 때 보는 자가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는데 보는 자가 없어. 화초를 보는데 화초를 보는 내가 없어. 그럼 화초를 보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체와 객체로 나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귀예요. 새말귀. 그렇게 들어야 새말귀를 제대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새말귀를 막 든다고 하거든. 근데 어떻게 들어? 컵을 보면 컵을 보는 내가 있네. 나와 컵이 뭐가 된다?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줄도 몰라. 이미 안과 밖으로 나눠져 있는 줄을 몰라. 컵을 볼 때, 그러니까 뭐부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해. 그 대상이 헛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 나중에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 몸과 뇌와 동일시되어 있는 것을 자꾸만 바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여기서 먼저 조금 공덕장 이해가 가능해요? 이해돼요? 네, 이해가 되니 다행이다. 그 다음에 저기 윤학의사님은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시겠죠? 화를 내는데 우리는 늘 화를 내는 내가 있는 건 아시죠? 윤학의사님 화낼 때 화를 내시잖아요. 윤학의사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화를 내는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화를 보자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화가 딱 날 때 화를 탁 잡아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라고 탁 먼저 잡아채면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는 무엇으로?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일어났다가 그것이 다 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 화를 내는 내가 없다. 그러면은 진짜 자유로움을 느끼죠. 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내 몸뚱이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와도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최경환 권사님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요거를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강명으로 견정으로 보는 그 대상을 보는 것은 눈병인 생병이지만 본각인 명심이 인연인 줄 깨달아 하는 것은 생병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이 말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하면 이해가 가능해. 이 말이 뭔 말이냐. 보는데 보는 자가 없고 보는 내가 없고 듣는데 듣는 내가 없고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내가 없어.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요. 거기에 나는 없어. 그러면 나라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도 뭐다? 전부 작용이다. 작용. 바탕의 작용이다. 바탕의 나툼이다. 그렇게 되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거기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각인 명심이 인연인 줄 깨달아 아는 것은 생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장근사님,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을 바꾸어서 뜻을 이해를 해야 돼.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한다면 완전히 짱구 굴려서.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요거 제가 읽으면서 여기 어려운 거. 원래 본각의 자성 번영은, 본각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본래 면목이죠. 본래 성품이죠. 성품인 자성 번영은 견성, 문성 등으로 6가지가 있는데, 이거 우리 잘 알죠. 견성, 문성, 뭐요? 후성, 또 뭐지? 각성, 지성, 뭐 이렇게 돼 있죠. 6가지가 있는데, 이 능음경에서는 견성만 선택하여 방편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견성과 심이 같이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견이 물러가고 심인 각이 등장하면서 견성의 바탕이라고 설명하는 본각이 등장한 것이다. 견성, 문성하는 모든 성품의 바탕이 바로 뭐다? 본각이다. 지금까지는 진심을 설명하는 방편으로 견과 견정과 견성이라는 명칭을 가짜로 세워서, 가리비죠. 가짜로 세워서 이름을 빌려서, 이 말이죠. 견성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활용했지만, 이제는 참으로 밝히려던 진심인 본각을 앞에 내세우고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심이 뭐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변견지심법문, 견을 잘 설명하여서 마음을 지시한다, 이 말이죠. 이게 견을 자세히 설명하여서 마음을 가리킨다, 이 말이 변견지심입니다. 변견지심 법문이 여기에 와서 비로소 본각인 공적 영지를 즉시 바로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견과 견정과 견성이란 방편을 모두 다 그 이름을 다 털어버리고 마음 심자 하나 본각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적 영지라는 것은 그 선가에서 마음을 나타내는 그 용어로, 그때 어떤 선사가 그분이 이 공적 영지라고 쓰기 시작을 해서 그 뒤로부터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소각을 각하는 경우는, 이 말이 소각을 각하는 경우는 모두 생병이지만, 소각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소각이 소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견연, 소연, 소각,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각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각이 견이라는 뜻입니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견 또는 소연, 견연, 소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볼 바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대상을 각하는, 보는 경우는 모두 생병이지만, 볼 바의 대상물을 보는 것은 뭐다? 대상을 보는 것은 전부 뭐다? 생병이라는 겁니다. 본래 주객이 없는 곳에 주객을 나누어서 보는 것은 전부 뭐다? 전부 눈병이라는 겁니다. 눈병. 생병이지만 각은 생병 속에 있죠. 여기 뒤에 나오는 요 각은 본각 명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각은 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각은 절대승자리, 우리로 말하면 본각 명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상과 보는 경우는 전부 다, 보는 것은 전부 생병이지만, 본래 그 절대성자리 본각 명심은 생병 속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각은 실로 견정을 견하는 놈이 견성이니 어찌 각문지견이라고 불렀는데 견문각지라고 부르겠느냐.
말씀에 의하면 박융이라는 분이 이 능음경을 능음경이 중국에 와서 박융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박융이라는 분이 같은 단어를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이 이름을 자꾸만 바꿔서 이렇게 굉장히 능수능란한 분이시죠. 글을 잘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견문각지를 앞에서는 견문각지를 했다가 여기서는 강문직연이라고 그렇게 또 딱 지금 바꿔놓은 게 이게 강문직연이나 견문각지나 같은 말이에요. 글자만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소각을 각하는 그게 대상을 보는 경우는 모두 생병이지만 주와 객이 나누어지는 것은 전부 뭐다? 생병이지만 눈병이지만 본래 그 본각 명심은 생병 속에 있지 않다. 이 각은 이 각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본각 명심입니다. 그 각은 생병 속에 있지 않다는 그 각입니다. 이 각은 실로 견정을 견하는 놈인 견성이니 어찌 그것을 견문각지라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본래 그 모든 견문각지하는 그 성품의 그 자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네가 말하는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주체와 객체의 그 바로 바탕자리를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것을 이해를 하려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볼 때는 우리는 늘 그래 와서 이것을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 늘 내가 있어.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좋아하는 내가 있고 싫어하는 내가 있고 안다 하는 내가 있고 모른다 하는 내가 있고 불안하는 내가 있고 두려워하는 내가 있고 슬픈 내가 있고 항상 내가 있어요. 항상 내가 있어. 그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 이때까지.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동일시를 한다는 거예요. 몸뚱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인데 몸뚱이를 나라고 딱 이꼴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내가 보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화랄지 뭐 생각이랄지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좋다 싫다는 이런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네요. 내 마음이라고 하네요. 윤하고사님 어떤 것을 보면 좋다 싫다 하는 것이 바로 붙어버려요. 이 점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도 새말기 안내서를 쓰고 왔는데 자 그러면 무엇을 봤을 때 자 보는 내가 있어. 화를 내는 내가 있는 거하고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자가 없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예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있을 때는 바로 좋다 싫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게 딱 달라붙어 버려요. 바로 달라붙어 버려요. 이 틈이 없어요. 틈이 바로 달라붙어요. 그렇죠? 바로 달라붙어 버리는데 하는 내가 없으면 내가 이거를 보는데 지금 무엇을 보고 책상을 봐. 책상을 보면 책상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저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그래서 보는 자가 있는 거하고 보는 자가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는 자가 있으면 내가 주가 되고 보이는 대상이 객체가 돼요. 그렇죠? 항상 내가 주체가 돼요. 하는 자가 항상 주체가 되어 있어요. 이주선 거사님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는 내가 있지요.
내가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정말 고수들은 그림을 그리는 내가 없을 때 최고의 그림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일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는 나와 그림이 대상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고수들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최고의 그림이 나온다는.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 마음이 없는 거. 무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뭐 내지를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고 하나가 된다. 주와 객이 하나가 된다. 그거를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심이 돼본 적이 없어. 왜? 맨날 내가 있거든. 그 내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아니야. 몸뚱이가 붙잡을 수가 있나? 붙잡을 수가 없는데 한순간도 어떻게 쉬지 않고 변하는데 붙잡을 수가 없는데 나는 자꾸 붙잡네. 붙잡고 있네. 요점이 간파가 안 되면 공부가 진척이 안 돼. 바른 정견이 서지를 않아. 바른 정견.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딱 새말귀를 가지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거. 유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이 몸뚱이를 굴려서 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몸뚱이 이꼬로 나기 때문에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은 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얘기를 한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자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걸어가는 모습을 굴릴 뿐이다. 또는 걸어가는 자체일 뿐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말귀를 하려면 적어도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의 원리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새말귀를 바로 잡아서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말로 하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뭐를 지금 제시를 해놨다. 모습 공식을 제시를 해놨어. 지금 현재 모습 공식을 제시를 해놔서 모습 공식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자꾸 해봐야 돼.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이기 때문에 이 책상이 본래 실체가 없다. 이 책상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책상에 대한 관념을 놓아버리는 거죠. 자꾸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에게로 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바깥을 보게 되지. 바깥을 보지. 그러다가 점점 나에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로 말하자면은 방향이 나에게로 하는 자에게로 와야만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 지금. 그리고 이 말 또 뭔 말인지 알 수가 있거든. 지금. 그래서 그냥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이 전부 다 눈병이다.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이면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보이는 대상이 이 지금 세상인데 그러면 니하고 세상하고 전부 다 눈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엄청난 얘기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거를 어떻게 그냥 해서 소화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돌능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빨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 근데 부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여로영여전 응정여시관. 이 말은 겉으로는 일체의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주체와 객체가 없어. 본래 일어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없다는 거, 또 본래 무생법인이라는 것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이 그 말 속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가기는 어려우니까 자꾸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하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하고 자꾸 개합을 하게 된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진짜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에 가까이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모습공식을 꾸준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조금 쉬었다가 하죠. 예.